안녕하세요. 가치와 성장의 스카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흥국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신흥국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소외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이제 소외된 쪽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을 많이 했죠. 신흥국 투자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바로 환전입니다. 그 나라의 화폐로 환전을 해서 그 나라의 기업을 사야 되기 때문에 환전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중국, 동남아로 많이 여행을 가시는 이제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행을 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환전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원화 가치가 지금 많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엔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많이 왔는데 남이섬, 동대문, 제주도로 많이 여행을 갔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일본으로 더 여행을 가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환전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여행도 많이 갈 수 있지만, 더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사실 더 저렴한 가격에 그 나라의 기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흥국 투자 그러면 신흥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그런 나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간략하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도시화율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다 진행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 도시화율이 돼 있고, 일본도 비슷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85% 도시화율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55% 정도 진행되어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요. 35%.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50%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화율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시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 그럼 그 유입된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수 주식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일본은 어땠느냐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율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1980년대 때로 돌아가서 이런 이제 내수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내수 주식들에 투자를 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겠느냐. 바로 연평균 20% 정도의 복리의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연평균 20% 정도면 그게 많은 거야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적금 금리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냥 적금하면 되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적금 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았기 때문에 연평균 20% 정도면 30년, 35년, 40년 이 정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오뚜기, 오리온, 동서, 그리고 CJ 제일제당, 그리고 롯데삼강, 지금 현재 롯데푸드죠. 아이스크림, 그리고 롯데제과,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의 주식이,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주식들도 그렇고,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됐느냐. 연평균 20%로 성장했는데 그 수익률이 어땠느냐. 바로 500배 이상, 500배에서 1500배까지 이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나왔다는 거예요.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래서 장기 투자가
더 유리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베트남 같은 나라, 중국도 도시화율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그렇게 늘고 있지 않지만, 인구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뭐 한 가구 이자녀에서 산하 제한을 이제 철폐했죠. 산하 제한 철폐를 통해서 인구를 계속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화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왕왕식품이나 강사보 홀딩스 같은 식품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마상그룹,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최대 라면 업체인 이제 인도푸드, 뭐 칼베파르마 같은 이제 제약 회사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도 뭐 제약 회사들이 몇몇 이제 상해제약이나 뭐 복성제약그룹 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내수 주식들은 우리가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유리할 때 여행도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좋은 기업들도 이제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와 성장의 스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